안녕하세요. 어버버입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마스카와라는 회의 뜨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,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마스카와를 어느 정도 떴고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마스카와를 이제 담을 때 팁을 좀 드리자면, 접시가 하얀 접시보단 색깔 있는 게 낫습니다. 약간 빨간색이라든지 뭐 아니면 바닥이 뭐 이런 좀 뭐 검정색, 청색 계열도 괜찮고요. 이렇게 생선을 지금 생선을 내 앞쪽으로 해놓고 등 쪽이 오른쪽으로 가게 먼저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아시죠?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이쪽 배 쪽에서부터 등 쪽 끝에까지 위까지 해주고, 이 지금 보면 칼이 좀 특이하죠? 저는 저렇게 칼을 좀 튜닝을 해서 쓰는 편입니다. 저거는 이제 열을 좀 가한 다음에 칼을 갖다 망치로 좀 두드려서, 원래 저 칼이 길어요. 보면 아시겠지만 아나콘다라든지 때로는 이런 데서 좀 팔 때가 있는데, 너무 긴 칼만 싸게 팔아요. 짧은 칼들은 오히려 더 비싸고. 그래서 긴 칼을 글라인더로 자르고, 그리고 그 부분을 열을 좀 가한 다음에 뒤로 제껴 갖고 이렇게 각도가 중요하거든요. 각도를 갖다 저렇게 잡은 겁니다. 그런 다음에 글라인더로 갖다가 잘 가른 거죠. 지금 그리고 껍질이 있는 채로 떠야 되니까 껍질을 벗기지 말고,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칼이 항상 살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겠죠. 저렇게 껍데기를 살짝 들어서 이제 포를 뜨는 거예요.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뜨죠.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, 마스카와를 할 때는 저는 원래 껍데기를 벗기고 그냥 사시미로 먹을 때는 그냥 하는데, 지금은 마스카와라는 특별한 회 뜨는 방법,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열을 좀 가하는 거예요.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는 방법이고, 그 방법을 통해서 생선에 조금,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잡비린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앨 수가 있고, 그리고 기름이 이 기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생선 기름이라는 게 열을 좀 가해서 뭐랄까 좀 더 감칠맛 나게 변하는 것 같아요. 이해 가시죠? 무슨 소린가? 그러니까 생선 안에 뭐 이렇게 뱃살 부분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, 기름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포돼 있잖아요. 특히 이 껍데기하고 그 중간 사이에도 분명히 기름층이 있는데, 그 기름층에서 열을 가하면 변화를 좀 일으킨 다음에 그게 좀 맛있게 변하는 것 같아요. 좀 더 고소하게 저런 식으로 이제 덮어 놓는 거죠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케시메를 다 해갖고 피가 쫙 빠져서 피가 전혀 묻어나지가 않죠. 저 이제 내장 쪽에 남아있는 피 잠깐 묻어나고, 뭐 포를 뜰 때 피가 나오진 않습니다. 이렇게 껍데기 쪽을 지느러미 쪽으로 해서 등을 쫙 타고 간 다음에, 그렇죠, 저렇게 일단 대가리는 띄지 말고. 근데 이쪽에서 이제 하려면 대가리를 이때 잘라줘야 돼요. 마스카와 할 때는 보통 껍데기를 빼고 먹으려면은 이때 대가리 띄지 않고 껍데기 벗기면은 살이 짓눌릴 수가 있으니까, 껍데기를 벗길 때는 대가리가 있어야 되고, 벗기고 나서는 이제 대가리를 떼야 되고요. 저 상태로 하면 이제 완전히 눕기 때문에 칼이 들어가서 일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. 저렇게 항상 칼이 들어가기 전에는 닦아주는 게 좋아요. 저게 습관처럼 들리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비린내를 최대한 안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. 보통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키친타올이 좀 아깝다고 해서 수건 같은 거 계속 재활용하는데, 락스를 거기다 넣어서 빨아요. 저도 뭐 횟집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저렇게 깔끔하게 떠서 이제는 저쪽에 있는 갈비 접어줄 때도 저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뜨는 방식이 보면, 키친타올을 쓰는 방향부터 시작해서, 저는
그런 게 이제 여러분도 저런 식으로 따라하면 회에 전혀 이제 뭐랄까요, 이제 손도 안 대도 되고 비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여러분도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. 그냥 막 사람 손다고 뭐 그냥 장갑 끼면서 장갑에 그 면장갑에 피 묻은 걸로 갖다 여기저기 회 만져 쌓고 이런 거보다 저렇게 훨씬 깔끔하잖아. 저렇게 그리고 썼던 거 그 재활용하거나 막 락스 냄새 살짝 나는 그 뭐야 그거 안 써도 되고 그런 다음에 저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렇게 가운데 사이살에 있는 뼈를 잘라줍니다. 근데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질겨요. 저 부분이 쉽게 안 잘립니다. 그래서 칼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저 칼을 잘 못 갈아놔갖고 힘을 좀 많이 줬더만 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칼을 잘 가르셔야 돼. 그리고 저쪽 지금 배 쪽에는 뼈가 있겠죠. 그래서 저 사이살 있는 부분 저렇게 뼈를 제거를 해줍니다. 오케이. 그리고 나서 옆에다 잘 내려놓고 저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부는 거예요. 뜨거운 물을 어느 정도 붓고 나서 이게 이제 익을 때쯤 익는다는 표현은 안까지 다 익는 게 아니고 표면이 익어서 이제 내가 잘랐을 때 단면이 나왔을 때 가운데는 익지 않은 상태 그리고 표면 거진 10% 정도는 익은 상태가 딱 나왔을 때가 보기가 참 좋아요. 너무 익어버리면 익은 부분이 그 깊어버리면 만약에 뭐 한 20% 30% 익었다 치면은 살이 부서져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% 정도만 그 표면이 딱 익히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제 보통 이런 게 이게 정석은 아니고 정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?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껍데기만 익히는 부분이 많아요.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익혀서 잘라봤더니 모양이 이렇게 안 이쁘더라고.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? 그 아예 그냥 통으로 다 익혀버립니다. 다 뜨거운 물에 다 넣어서 살까지. 그렇게 했더니 그나마 좀 제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나오더라고요.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렸어요. 뭐 똑같죠? 가운데 자르고 뼈 있는 부분 잘라내고 계속 모아놓고 이날도 한 5인분, 6인분 정도 나올 정도로 생선을 6마리를 잡아서 떴습니다. 뭐 어렵지가 않아요. 저렇게 뱃살 있는 부분은 좀 더 기름지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한 맛이 더 나고 등살 있는 부분은 모양 내기가 더 좋고 마스카와가 그렇죠. 이렇게 다 하면 이제 뜨거운 물도 뭐 팔팔 끓는 물보다 커피포트 우리 간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커피포트랑 저렇게 얼음도 이제 보면은 덩어리째 있는 거 그런 거 사서 얼음물을 만들어 놓은 후에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저렇게 얼음에서 물을 좀 담아 놓고 그리고 커피포트에다 이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껍데기를 먼저 담았는데 껍데기를 먼저 하면 안 되지. 껍데기에 비닐도 나올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아마 껍데기를 또 다시 쏟아놓고 다시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마스카와라는 게 이제 열을 가하는 그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하는 거고 저게 이제 토치로 가하게 되면 히비키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건 잘 몰랐어요.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히비키라고 하는 거는 또 히비키라는 방법도 있다. 예,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뜨거운 물로 많이 하는데 저렇게 등 쪽에 먼저 달 수 있게 저런 식으로 쭉 하면 저렇게 익죠. 저렇게 익은 상태에서 보통은 얼른 꺼내 갖고 그 찬물에 넣는데 저는 아예 담궈 놓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살이 또 익어야 되거든. 살도 익어야 되니까. 보통은 저 껍데기만 하게 되면 살이 쭉 말려 갖고 썰었을 때 모양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일부러 아까 제 그 첫 번째 시작할 때 봤다면 동그랗게 하면서 그 겉표면이 다 익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식의 그걸 나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마스카와 하는 방법, 어부어부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,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나오냐 하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저는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저기 업소나 이런 데서 따라해도 뭐 무방합니다. 뭐 이건 별것도 아닌 거만 따라한다고 해서 뭐 제가 엄청난 그 타격을 먹는 건 아니니까
없어 그 횟집 운영하시거나 무슨 스시집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라 하세요. 그리고 이렇게 익은 상태에서 표면이 10%가 익을 정도로 그 정도가 감이 있어야 돼요. 두꺼운 생선은 좀 더 둬야겠죠? 얇은 생선은 좀 빨리 건져야 되고. 그런 감이 생겨야 됩니다. 모든 게 감이에요.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얼른 빼서 찬물에.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됐다 하면 얼른 빼서 찬물에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비린내가 덜 나겠죠. 이거는 마스카와는 확실히 덜 납니다. 대신 식감이 좀 떨어져요. 왜냐면은 겉표면에서부터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열을 가하고 나면 이 부서지는 맛이 좀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쫄깃쫄깃하다고 하는데 그 쫄깃쫄깃함은 껍데기 때문에 그 살이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껍데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거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또 쫄깃쫄깃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껍데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거지 살이 쫄깃쫄깃하진 않습니다. 살은 살짝 물러져요. 열을 가하게 되면. 그래서 저렇게 하고 또 저 물은 이제 조금 커피포트에서 좀 식었으니까 다시 물 빼고 다시 이제 등 몇 개 남은 거 등부터 또 조지고 남은 이제 뱃살 조지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알겠죠? 대충 감이 오죠? 어떻게 하나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. 그리고 저 찬물에서 꺼내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. 좀 이따 한번 헹굴 거예요. 헹구고 나서 물기도 쫙 뺄 거고요.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. 이제는 뱃살이 들어가면 뱃살은 좀 얇으니까 좀 더 빨리 꺼내줘야겠죠? 감이 생겨야 됩니다, 여러분. 감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그 계속 하다 보면 늡니다. 그걸 갖다가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? 근데 그게 없어요. 계량컵이. 왜 그러냐면은 이거 생선 두께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계량컵으로 합니까? 그런 건 감으로 하셔야 돼.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뽕돌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감으로 하셔야지 그게 감이 안 생기면은 그게 힘들어요. 파도나 뭐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감이 빨리 생기셔야 돼. 그러려면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. 많이 해보고 많이 떠보고 근데 이제 생선도 못 잡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해보냐 에? 그러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제가 뭐 생선 안 드리는 게 아니니까 주말마다 오세요. 그렇게 하면 제가 많이 못 잡더라도 잡은 거 웬만큼은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셔갖고 그렇게 생선 가져가고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본인 실력을 늘리세요. 그렇게 하면 정말 멋있는 애인, 멋진 아빠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가만히 있고 그냥 영상만 본다고 해서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. 직접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 손이 익어야 돼요. 손이. 이건 뱃살이니까 좀 더 빨리 익혀지겠죠? 그리고 저렇게 살이 별로 얼마 없는 부분은 저렇게 빨리 말려요. 많이 말려요. 껍데기가 살이 얇은 지역. 그러니까 저런 지역은 좀 이따가 모양 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. 이제 뒤집어 봐서 한번 살 쪽이 얼마나 익었나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. 익은 부분은 이제 하얗게 일어나니까 그런 거 먼저 빼서 놓고 그러면서 이제 껍데기도 후딱하게 해야 돼. 껍데기도 확 쪼그라드니까. 이걸 너무 오래 해다 버리면 쟤네들이 풀려요. 풀려서 민그진하니 이상하게 된다고. 저렇게 됐을 때 한 2초, 3초 그리고 나서 바로 빼내셔야 돼. 지금 좀 오래 두는 감이 있는데 얼른 빼야 됩니다. 저 상태에서. 그리고 나서 열을 얼른 식히고 안 그러면 풀어져 버리니까 껍데기에 탱글탱글함을 잃어버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찬물에 혹시 모르는 잔 비닐이나 있는 게 있을까봐 그걸 다 한 번씩 헹군 거예요. 막 힘을 줘서 헹구지 않고 살살. 그러고 나서 저렇게 쭉 놓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수분, 물기를 쫙 제거를 할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키친타올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 행주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키친타올 쓰는 게 만약에 업소에서 사시미를 뜨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손님들한테 더 위생적이어 보이고 더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도마도 이왕이면 이제 횟들 도마는 이렇게 쫙 돌려서 접시가 지금 이제 흰 접시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. 마스카와 할 때는
약간 색깔 있는 접시, 빨간색이나 약간 뭐라고 하냐, 청자 같은 색깔, 약간 이 파란색 계열 나는 게 좋다. 왜냐면 마스카와 할 때 그 생선 익은 부분이 테두리가 하얗게 나오기, 저게 이제 흰 접시기 때문에 제가 모양을 조금 그게 좀 더 하얀 부분, 익은 부분이 좀 더 부각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깻잎을 깐 거예요. 원래는 만약에 저 접시가 빨간색이거나 뭐 이런 색이었으면은 깔질 않았어요. 마스카와는 제가 썰어봤는데 껍데기부터 썰면 힘들어요. 살 쪽부터 썰어야 됩니다. 이해가시죠? 등을 바닥에 놓고 자른 단면, 그러니까 사이살이 있는 부분을 내 쪽이 아닌 바깥쪽에다 놓고 저렇게 썰기 시작합니다. 오케이? 칼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잘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살며시 당기면서 껍데기가 저게 또 너무 익어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리가 돼요. 그러니까 적당히 익어야 됩니다. 저거 맞추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. 저건 계속 해보셔야 돼요. 껍데기가 너무 익어버리면 껍데기가 떨어진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이 마스카와 모양 내는 방법은 이 익은 쪽 부분, 흰 껍질 부분, 이 검은색 부분이 보이게 되면 또 식감이 죽을 수 있으니까 흰색 부분을 놓는데, 또 반대로 오히려 검은색 부분을 놔서 나는 마스카와다라는 것을 더 알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앞전의 영상 앞전 그 영상 초반에 나왔던 그런 사진을 쫙 보면은 검은 부분은 다 껍데기입니다. 그리고 흰색 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껍데기가 있지만 껍데기를 저렇게 지금 놓는 식으로 놓다 보면 껍데기가 이렇게 숨겨지겠죠?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껍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껍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겹치면서 다 숨겨졌다. 그런 걸 아시고. 일단 이거를 하려면 칼은 좀 잘 들어야 되고, 그리고 감이 와서 저렇게 한 10% 정도 표면만 싹 익을 정도로 저런 게 감이 와야 됩니다. 너무 익어버리면 살이 떨어진다고 했어요. 오케이? 처음에는 저렇게 딱 뜨고, 지금같이 저 정도로 떠야 뭐랄까요, 이제 껍질도 분리가 안 되고, 그리고 모양이 이쁘잖아요. 지금 그죠? 이쁘게 탁탁 나오잖아. 지금 살짝 부서진 거 보이죠? 저런 식으로 부서진다고, 너무 익어버리면. 모양이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낼 수가 있어요. 저걸로 갖다가 뭐 접시가 넓으면 거짓말 아니고 그 벤틀리 날개도 만들 수 있고, 뭐 천사도 만들 수 있고, 뭐 용도 만들 수 있고, 뭐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야 뭐 연습하면 되는 거고. 저는 이날 이제 만든 게 그냥 네모난 접시에 맞춰서 접시를 꽉 채운 것 뿐인데,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요. 이제 아시겠죠? 대충 감이 오죠. 아,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구나. 그리고 달랑 이것만 놓는 것보다도 좀 이따 이제 영상 끝날 쯤에 나올 건데, 마스카와 놓고 또 이날 잡은 생선이 6마리니까 한 3마리 정도는 마스카와, 그냥 3마리는 활어 이렇게 떠갖고, 또 가운데 쪽은 활어를 놔서 모양을 또 더 잡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색깔이 흰색하고 이제 화로의 등지느러미나 사이살이 빨간색이 들어갔으면 그 색에 좀 대비돼서 노란색이라든지 반대되는 색깔, 더 튀는 색깔, 아니면 더 예쁜 꽃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모양을 더 살릴 수가 있고, 보라색 양파도 나쁘지가 않아요. 그런 거 넣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회를 만들면, 그리고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. 연습 안 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배우긴 배웠지만, 여기 와서 더 실력이 늘었지, 하지 않으면 실력은 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워낙 많이 잡다 보니까, 그게, 많이 잡으니까 뭐예요? 회를 떠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된 거지. 낚시를 잘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회 기술까지 늘은 거지. 아니, 뭐 어디 가서 누가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, 생선. 이렇게 해서 이날 뜬 거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면 어디 가서 욕은 안 얻어먹을 거예요. 저 정도만 딱 떠놓으면. 이해 가시죠? 어렵지 않죠? 여러분도 한번
그냥 드시지 마시고 저렇게 한번 모양 내서 한번 열을 가해서 마스카를 만들어 먹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이상. 전 이 세상